안녕하세요. 골신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 가족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, 제가 정리한 엑셀 자료와 함께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요즘엔 자산관리용 어플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. 뱅크샐러드나 은행 어플들에서 최초의 공인인증서만 인증해 두면 자동으로 계좌 정보를 받아와서 내 계좌에 있는 금액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저는 이런 어플들이 통장 계좌들을 모아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 자산을 어떤 용도로 관리하고 전체적인 추세가 어떠한지 등 세부 정보를 찾아보는 데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곤 했습니다. 그래서 매달 말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 엑셀을 제가 정리하게 되었는데요. 제 영상에서 소개하는 자산관리 엑셀이 마음에 드신다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.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신다면 제가 만든 엑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만든 엑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일단 2020년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종합 페이지가 있고요. 종합 페이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선정한 분야가 있는데 노후자금, 대출, 묶인 투자금, 또 전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한테 들어갈 돈, 갑작스러운 지출용, 전세금, 일반 입출금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 항목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안에 들어간 금액은 제가 임의로 정리한 내용이고요. 이렇게 금액이 들어갔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인 자산 추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이렇게 나눴던 그 항목들마다 금액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를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1월부터 다시 자세히 봐보면요.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저는 일단 1월 30일에 매월 갱신하는 걸로 설정을 해놨고요. 이 번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 개수가 되겠죠. 그리고 은행은 은행명, 그리고 상품명은 통장명을 적어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통장에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. 이거는 뭐 여행자금 아니면 애기 초등학교 입학 시 들어갈 돈 뭐 이런 형태로 이름을 적어주고 있고요. 그 이름에 따라서 계좌 구분은 입출금, 적금, 예금, 펀드 형태로 나뉘게 될 겁니다. 용도는 생활비, 투자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이거는 개인 사용하시는 분들에 맞춰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적금일 경우, 또 금리가 확정돼 있을 경우에는 금리까지 명시를 해두면 보기 좋겠죠. 그리고 세금은 일반 과세와 세금 우대까지 있을 수 있고 혹시나 출자금 같은 통장에 비과세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. 개설은 일반 통장은 입출금 통장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.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에 한해서 개설과 만기 또 월 납입 같은 경우에는 적금일 수도 있고 대출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월 납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리고 이쪽은 현재 나와 있는 진행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들어가는 금액, 현재 그 통장에 모여있는 금액이 될 거고요. 그거에 대한 이자와 함께 수령 금액은 그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7개의 구분으로 나눠놨는데요. 이 색깔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요 노란색이 애기한테 줄 돈이 금액이 몇 달이 지나서 올랐을 경우에 여기서 이 금액을 바꿔주면 자동으로 이 엑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. 그래서 이 항목들, 이 이름들은 만약 사용하시는 분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시면 될 겁니다. 이렇게 노후자금도 바뀌게 되었죠. 그 다음으로는 20년도 월급 전년도 대비 증감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19년도 월급을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입력을 해놓고
실제 요 창에서 입력하시는 내용은 없지만 요 위에 20년 1월 월급여 이렇게 메모로 남겨놨는데요. 급여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입력이 됩니다. 뭐 1월뿐만이 아니라 2월도 마찬가지고요. 요 창은 건드실 필요 없고 여기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12월을 가볼까요? 12월에는 1월부터 입력한 금액이 자동으로 콜이 돼서 최종 내가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인지가 식별이 되게 됩니다. 다시 1월로 돌아와서 이렇게 1월 월 급여가 확정이 되면 이 오른쪽 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데요. 내 가게에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고 또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으며 얼마나 남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든 창입니다. 그래서 근로소득 250만 원은 자동으로 콜이 돼서 들어오는 거고 혹시나 추가 소득이 있을 시 기입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합계가 종합이 됩니다. 이 총수입액은 그 가게에서 월 벌어들이는 전체 수입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비 및 지출, 고정비 형태로 나가는 것들을 식별해 주시면 되는데요. 뭐 관리비, 가스요금, 뭐 생활비, 예비자금 이런 명칭들은 제가 임의적으로 넣어 놓은 거라 혹시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생활비 및 지출 후에 나머지 세 번째는 투자액 및 소득 대비 비율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 메모와 같이 오른쪽 투자 성격 항목 입력될 경우 자동으로 이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총 5가지로 나눠놨는데요. 위험관리, 단기, 중기, 장기, 부채라고 해서 위험관리라고 하면 그 가게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되나라는 내용인데요. 종신보험이나 실비보험, 뭐 치과, 애기보험 같은 내용들이 있을 거고 단기로는 적금, 뭐 용돈이나 경조사비 그리고 중기로는 뭐 당장은 이렇게 끌었을 돈은 아니지만 뭐 주식이나 주택청약 통장, 뭐 저축보험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. 장기, 제가 노후자금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회사에 들어가는 연금이나 연금저축을 따로 들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. 또 부채는 매월 뭐 상환되는 금액이겠죠. 그런 것들이 금액이 다 합쳐져서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총 수입액에서 생활비 및 지출이 빠지고 그 다음에 투자액 및 소득 대비 비율이 빠진 후에 남는 돈이 되겠는데요. 그거를 흐르는 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라는 거는 내가 이번 달에 벌어들인 금액보다 더 지출이 많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. 또 옆에 이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은 내 전체 그 월의 전체 수입에서 그 생활비 지출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입니다. 그래서 생활비 및 지출은 54.4%가 되고 투자액 및 소득 대비 비율은 50%, 그리고 소득 이게 더 지출하고 있는 돈은 한 5% 정도 지출하고 있고 각 단계마다 몇 프로씩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뭐 그런 어플들을 사용하시는 게 더 관리하기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 이렇게 매달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이번 달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늘었고 또 얼마나 그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매달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직접 일일이 가계부를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매달 한 번씩 하는 것만으로도 제 가계의 자산을 정리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혹시나 이런 엑셀 자료를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따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료들은 많이 없지만 앞으로 꾸준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